어머니, 시댁이 너무 구식이라 답답해요. 정말 피곤해요. 정미가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놓고 한 말이었어요. 그 순간 온 방안이 조용해졌죠. 정미야, 우리 집 전통이니까. 시어머니는 너무 시대착오적이세요. 요즘 시대에 맞지 않아요. 작은아버지와 숙모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평생 쌓아온 품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제 친구 시댁은 다 간소하게 하는데 여기만 이상하게 복잡해요. 저는 아무래도 시댁을 잘못 만난 것 같아요. 정미의 말에 친척들이 어색하게 자리를 피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죠. 정미야, 그런 말은. 어머니, 이제 그만해주세요. 정말 피곤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정미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도대체 이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큰 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오선자라고 합니다. 올해 67이 되었어요. 남편이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하다가 퇴직한 지 3년 만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작은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집은 오래되었지만 남편이 정성껏 손본 곳이라 아직도 든든해요. 마당 한편에는 제가 가꾸는 작은 텃밭이 있고 상추 몇 개씩 같은 것들을 키우며 소일하고 있죠. 외아들 현수가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어요. 다행히 우리 집에서 버스로 20분 거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서 자주 볼 수 있거든요. 며느리 정미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참 밝고 예쁜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미가 처음 인사할 때 그 환한 미소가 아직도 기억나네요. 프리랜서 마케터라고 하던데 말도 똑똑하게 잘하고 옷차림도 깔끔했어요. 무엇보다 현수를 대하는 모습이 다정해 보여서 마음이 놓였죠. 그래서 김치를 담그면 꼭 가져다 주고 현수가 좋아하는 멸치볶음이나 콩조림 같은 것들도 만들어서 자주 보내드렸어요. 아들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큰 기쁨이었거든요. 어머니가 해주신 김치가 정말 맛있어요. 친정엄마보다 더 잘하세요. 정미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지난주 동네 수영장에 갔을 때였어요. 탈의실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인데요. 정미 씨 시어머니가 너무 보수적이래. 요즘 세상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 그런데 정미 씨는 참 착해 보이던데. 겉으로는 참고 있지만 속으로는 힘들다고 하더라고. 시어머니가 눈치가 없어서 자꾸 간섭한다나 뭐라나.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제 이야기인가 싶어서요.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죠. 정미는 항상 고맙다고 하고 제가 해준 일들을 좋아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또 다른 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번에는 마트에서였죠. 요즘 며느리들 정말 고생이야. 시댁 눈치 보느라. 맞아. 우리 동네 정미라는 애도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더라. 이제는 확신이 들었어요. 정미가 저에 대해 이런 말들을 하고 다니고 있구나 하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언제부턴가 제 얼굴에 주름이 깊어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문득 생각해보니 정미가 최근에는 예전만큼 반갑게 인사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요즘 세대는 원래 그런가 보다. 스스로를 달래며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알 수 없는 불쾌함이 스며들고 있었죠.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요. 그래도 아직은 참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 일이 일어난 건 정확히 일주일 후였어요. 동네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김순희 언니가 급하게 찾아왔거든요. 평소에는 차분한 분인데 그날따라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선자야, 말하기가 좀 그런데. 언니가 방문턱에 앉으며 망설이는 모습을 보니 심상치 않았어요. 급히 차를 끓여 대접하며 자리에 앉았죠. 무슨 일이에요, 언니? 아니, 그게 어제 센터 앞 카페에서 우연히 정미 씨를 봤는데 말이야.
순이 언니의 말에 따르면 정미가 친구들과 앉아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해요. 카페가 작아서 옆 테이블에서도 다 들릴 정도였대요. 진짜 시댁 잘못 만났어. 옛날식이라 답답해 죽겠어. 시어머니가 자꾸 옛날 방식으로 잔소리하네. 그랬더니 며느리 친구 하나가 나는 시댁 잘 만났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좋은 분이야. 절대 간섭 안 하셔. 정미는 그건 운 좋은 거지. 제 시댁은 정말 답이 없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싶어서 다시 물어봤죠. 정말 정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응. 그것도 모자라서 친구들한테 자기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하소연하면서 동정받으려고 하더라고. 보기가 안 좋았어. 순이 언니는 평소에 과장해서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정미가 그런 말을 했다는 뜻이었죠. 집에 혼자 남겨진 후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했어요. 제가 정미에게 언제 구식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일을 했나 싶어서요.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며칠 뒤 현수가 저녁 먹으러 왔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현수야, 혹시 정미가 우리 집에 대해서 불만이 있나? 엄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야, 그냥 혹시나 했어. 현수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어요. 아, 엄마. 그런 말 들려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정미가 그냥 친구들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아들의 말에 조금 안심은 되었지만 마음이 완전히 편해지지는 않았어요. 하소연이라고 해도 없는 말을 지어낼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예전에는 인사를 나누던 분들이 슬쩍 시선을 피하거나 어색하게 웃고 지나가셨어요.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해졌죠. 요즘 며느리들 참 힘들겠어. 그러게. 시댁 눈치 보느라 얼마나 고생이야. 이런 말들이 제 앞에서 대놓고 들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저보고 들으라는 듯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지난 추석 때였어요. 정미가 차례상을 차리면서 한 행동이었죠. 어머니, 요즘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되는데요. 다른 집들은 다 간소하게 하던데. 예전 같으면 어머니가 하시는 대로 할게요 라고 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마치 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인 양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해왔어. 아, 네. 알겠어요. 정미가 대답은 했지만 표정에서 불만이 역력했어요. 그리고 몰래 현수를 보며 눈짓하는 모습까지 보였죠. 그날 밤 정미가 설거지를 하면서 현수에게 하는 말이 부엌까지 들렸어요. 여보, 정말 힘들어. 이런 식으로 계속해야 하나. 현수는 뭐라고 대답했는지 잘 안 들렸지만 정미를 달래는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세대의 차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정미가 저를 의도적으로 구식이고 고집센 시어머니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밤늦도록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정미에게 해준 건 있어도 못 해준 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저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더욱 초라해 보였어요. 언제부턴가 웃는 일도 줄어들었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참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요. 정미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그해 겨울부터였어요.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어느 저녁 아들 부부가 함께 왔는데 정미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살갑게 인사하지도 않고 제가 준비한 음식을 보며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준비 안 해도 되는데요. 정미가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차려놓은 저녁상을 보며 말했어요. 예전 같으면 어머니 정성이 대단해요 라고 했을 텐데 말이에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라 준비했어.
네, 근데 현수도 이제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너무 기름진 건 별로. 현수가 무슨 다이어트인지 모르겠지만 정미는 마치 제가 아들 건강을 해치는 사람인 양 말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설날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내는데 정미가 대놓고 불만을 드러냈거든요. 이제는 이런 제사 문화 없어져야 해요. 젊은 여자들만 고생하게 생겼잖아요. 시댁 식구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현수의 작은아버지와 숙모까지 있었는데 말이에요. 정미야, 우리 집 전통이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정미는 더욱 당당하게 맞받았어요. 시어머니는 너무 시대착오적이세요. 요즘 시대에 맞지 않아요. 그 순간 온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작은아버지와 숙모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고 현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리려고 했죠. 하지만 정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다른 집들은 다 간소하게 하는데 여기만 이상하게 복잡하게 해요. 정말 피곤해요. 작은아버지가 기침을 하며 자리를 피했고 숙모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설날이 지나고 며칠 뒤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동네 수영장에서 만난 박 여사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자 씨, 혹시 정미 씨 SNS 보셨어요? SNS요? 무슨? 시댁 가면 멘탈 나간다고 올렸던데요. 사진까지 올리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SNS에 그런 글을 올렸다니요. 친척들도 볼 수 있는 곳에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현수에게 전화했어요. 현수야, 정미가 SNS에 올린 글 알고 있니? 아, 그거요? 엄마, 그냥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현수는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현수야, 엄마가 정미한테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엄마가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정미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내가 정미한테 뭘 어떻게 했는데. 그때까지도 현수는 정미 편을 들었어요. 아들마저 저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죠. 결국 직접 정미와 이야기해보기로 했어요. 며칠 뒤 정미가 혼자 왔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거든요. 정미야, 혹시 우리 집에 불만이 있으면 말해줘. 고칠 수 있는 건 고쳐볼게. 정미는 잠깐 놀라는 표정을 보이더니 이내 당당해졌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너무 간섭이 심해요. 간섭. 네. 제가 뭘 하든 이래라 저래라 하시고 제 의견은 전혀 존중 안 해주세요. 도대체 언제 간섭을 했는지 모르겠었어요. 오히려 정미가 하는 대로 다 맞춰주려고 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요즘 시대를 잘 모르세요. 젊은 사람들 생각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잖아요. 정미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저한테 잔소리 말고 제 인생 존중해 주세요. 저도 제 나름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언제 잔소리를 했나요? 언제 정미의 인생을 존중하지 않았나요? 정미야, 내가 언제? 어머니, 이제 그만해 주세요. 정말 피곤해요. 정미는 가방을 들고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어머니도 이제 좀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정미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로 제가 시대착오적인 사람일까요? 정말로 정미를 존중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정미를 위해 이것저것 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잔소리쟁이가 되어버렸네요. 새벽녘의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어요. 이제는 참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요.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었어요. 다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확신만 들었죠. 정미가 저에 대해 한 말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수영장에서 들은 이야기였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동네 수영장에 갔는데 탈의실에서 최 여사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오시더라고요. 표정이 심상치 않아서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선자 씨, 말하기가 좀 그런데요. 최 여사님은 평소에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욱 긴장이 되었죠. 어제 정미 씨가 여기서 샤워하면서 친구들한테 하는 말을 들었는데요. 무슨 말을요? 시어머니가 남편 없으니까 외로워서 자주 우리 집에 오신다고. 좀 부담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마치 찬물을 온몸에 끼얹은 것 같았죠. 그리고 혼자 사시니까 심심해서 자꾸 찾아오신다나 뭐라나. 정말 민망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최 여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평생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로 정미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네. 미안해요. 말 안 할까 하다가 너무 기가 막혔어. 물에 들어갔는데도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물속에서 숨이 막힌 것처럼 턱턱 막히더라고요. 평영을 하려고 해도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른 수영하는 분들의 시선이 모두 저를 향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정미 이야기를 들었나 싶어서 말이에요. 평생 쌓아온 품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수영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외로워서 찾아간다고요? 심심해서 간다고요? 언제 외로워서 찾아갔나요? 항상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서 뭔가 해줄 게 있을까봐 갔던 건데요. 김치며 반찬이며 정성껏 만들어서 가져다 주고 현수가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 주려고 시장도 다니고 그랬는데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보니 초라해 보였어요. 정말로 외로운 노인처럼 보이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그날 저녁 현수에게 전화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현수야, 정미가 수영장에서 한 말 들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외롭고 심심해서 너희 집에 자주 간다고 했다면서. 전화 너머로 현수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또 시작이네라는 듯한 한숨이었죠. 엄마, 그런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라고. 현수야, 그게 말이 되니? 엄마가 언제 외로워서 갔어?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정미도 그냥 친구들한테 하소연한 거지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닐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들마저 정미 편을 드는 거예요. 현수야, 엄마 말이 틀렸어. 내가 너희한테 뭘 얻으려고 갔니? 항상 뭔가 해주려고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엄마. 정미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는 다르다니까요. 현수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들이 저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엄마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냥 조금 거리를 두시면 어떨까요? 정미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죠. 울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정미의 말들, 현수의 반응,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까지 말이에요. 문득 깨달았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착하게만 살려고 했구나 하고요. 정미가 저를 만만하게 보는 이유도 그 때문이었을 거예요. 새벽녘에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제는 참지 않겠다. 더 이상 착한 시어머니 역할만 하지 않기로 했어요. 정미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하지만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앞으로는 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거라는 것 말이에요. 정미는 아직 모르고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오선자와는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 뒤 마음을 정리하고 현수에게 전화했어요. 현수야, 오늘 저녁에 정미랑 같이 와. 무슨 일이세요? 할 말이 있어. 현수의 목소리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아들 부부가 함께 왔어요. 정미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고 현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죠. 앞으로 반찬 안 해줄게. 각자 알아서 지내자. 정미가 깜짝 놀라는 표情을 보였어요. 현수도 당황했고요. 어머니, 섭섭하게 왜 그러세요? 정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으로는 비웃고 있는 것 같았죠. 표정만 봐도 이제 더 편해졌다는 생각이 역력했어요. 섭섭한 게 아니야. 그냥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현수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제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많이 생각해 본 거야. 그날 아들 부부가 돌아간 후 집 정리를 시작했어요. 그동안 정미를 위해 사두었던 그릇들, 현수 좋아한다고 준비해둔 반찬 재료들을 모두 정리했죠. 냉장고에서 정미가 좋아한다고 특별히 담근 깍두기를 꺼내며 쓴웃음이 나왔어요. 이제는 누구를 위해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졌구나 싶어서요. 며칠 뒤 동네 노인복지관에 갔어요. 전에 한번 가볼까 생각했던 곳이었는데 그동안 아들 부부 챙기느라 시간이 없었거든요. 미술교실 신청하려고 왔어요. 접수하는 분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수채화부터 시작해서 색연필, 파스텔까지 다양한 과정이 있더라고요. 어르신, 그림 그려보신 적 있으세요? 학교 다닐 때 이후로는 처음이에요. 첫 수업에 참여하는 날 설레면서도 어색했어요. 2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모여 있었는데 모두 저와 비슷한 연령대였죠. 안녕하세요. 오선자라고 해요. 옆자리에 앉은 분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반가워요. 김영희예요. 여기 온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영희 씨는 밝고 따뜻한 분이었어요. 그 동네 정미 때문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는 것 같았죠. 첫 작품은 간단한 풍경화였어요. 붓에 물감을 묻혀 캔버스에 그어보니 신기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즐거움이었거든요. 어머, 선자 씨 정말 잘 그리시네요. 정말요? 아직 서툰데. 아니에요. 색감이 참 좋아요. 그분들의 칭찬을 들으며 기분이 좋아졌어요. 정미에게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인정의 말이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몇 분과 함께 차를 마시게 되었어요. 선자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아들 하나 있어요. 결혼했고요. 며느리는 어때요? 요즘 며느리들 참 힘들다면서요. 순간 정미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이곳에서만큼은 그런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각자 알아서 지내고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얼굴이 밝아져 있었어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제 모습이었죠. 그날 밤 일기를 써봤어요. 오래간만에 하는 일기였어요. 오늘 미술교실에 다녀왔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그림도 그려봤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즐거움을 다시 느꼈다. 펜을 들고 쓰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외로움 대신 자유를 느끼고 있다는 걸요. 정미가 원했던 대로 거리를 두었더니 오히려 제가 더 편해졌어요. 누군가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비난받을 걱정도 없었거든요. 다음 주 미술교실이 벌써 기다려졌어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새로운 배움이 기대되었죠. 스스로의 가치를 되찾아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정미 때문에 위축되어 있던 제 자신을 다시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는 확신이 들었어요. 앞으로 정미에게 휘둘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 말이에요. 미술교실에 다닌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동안 마음이 한결 편해져서 그림 그리는 재미에 빠져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정미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죠. 어머니,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왜? 잠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정미의 목소리에서 다급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더 이상 정미의 일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죠. 전화로 해. 그게 전화로 하기엔 좀 복잡한 일이에요. 결국 정미가 집으로 왔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평소 깔끔하던 모습과는 달리 화장도 대충 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정미가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말했어요. 예전처럼 당당하지 못한 모습이었죠. 현수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 제가 친구들한테 한 말들이 돌고 돌아서 현수 상사 귀에까지 들어갔나 봐요. 그 순간 정미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동안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알고 보니 정미의 수영 모임 친구 중 한 명이 현수 회사 부장 부인이었대요. 그 부인이 남편에게 요즘 정미라는 사람이 시댁 험담을 너무 심하게 한다고 얘기했고 그게 회사까지 번진 거였어요. 시댁 험담하는 부인 둔 사람이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현수 승진이 보류됐다고 하더라고요. 정미가 말하면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하지만 제게는 전혀 동정심이 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한테 뭘 어쩌라고? 어머니가 회사분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그런 말 안 했다고요. 정미의 부탁을 듣고 있자니 어이가 없었어요. 분명히 험담을 해놓고 이제 와서 안 했다고 거짓말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한 거예요. 어머니가 도와주세요. 정미가 거의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정미야, 나한테 한 말들 기억하지? 어머니, 내가 시대착오적이고 잔소리 많다고 했지? 시댁이 구식이라고 했고. 정미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자기가 한 말들이 고스란히 돌아온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내가 외롭고 심심해서 너희 집에 간다고도 했잖아. 어머니, 그건 이제 와서 오해라고. 거짓말도 적당히 해. 그때 정미가 정말로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죠.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현수가 회사에서 정말 힘들어해요. 그건 너희들이 해결할 일이야. 나까지 엮이지 않게 해다오. 정미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예전 같으면 울면서 부탁하면 제가 다 들어줬을 텐데 말이에요. 어머니, 정말 냉정하시네요. 냉정한 게 아니야. 현실적인 거지. 정미가 몇 번 더 부탁했지만 제 대답은 같았어요. 결국 정미는 울면서 집을 나갔죠. 문이 닫힌 후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깊게 숨을 쉬었어요. 그동안 정미 때문에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저녁에 현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정미가 울면서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내 부인이 그동안 한 일들이 돌아온 거야. 엄마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현수야, 엄마가 뭘 어떻게 도와줘? 정미가 한 말들을 내가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는 줄 아니? 현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정미가 한 일들이 잘못된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일기를 쓰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정미의 험담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온 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세상은 생각보다 좁고 사람들의 입은 생각보다 가볍거든요. 정미가 여기저기서 떠들던 말들이 결국 자기한테 돌아온 거죠. 미술교실에서 만난 영희 씨가 한 말이 생각났어요.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정미는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닫기 시작한 거죠. 다음 날 미술교실에 갔을 때 기분이 한결 가벼웠어요. 붓에 물감을 묻혀 캔버스에 그어보니 색깔이 더욱 선명해 보였어요.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영희 씨가 제 그림을 보며 말했어요. 네, 좋은 일이 있었어요. 속으로는 더욱 통쾌했어요. 그동안 참고 참았던 것들이 이렇게 해결되다니요.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미가 이대로 포기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분명 다른 방법을 찾아올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이제는 제가 달라졌으니까요. 더 이상 정미의 뜻대로 끌려다니지 않을 자신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승리였지만 기분은 정말 좋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통쾌함이었죠.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미가 이대로 포기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분명 다른 방법을 찾아올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이제는 제가 달라졌으니까요. 더 이상 정미의 뜻대로 끌려다니지 않을 자신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정미가 어떤 수를 쓸지 말이에요. 그동안 당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대로 맞받아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다음에 정미가 찾아온다면 더 큰 선물을 준비해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일은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정미의 부탁을 거절한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동안 아들 부부를 위해 따로 저축해둔 예금이 있었거든요. 현수 결혼 자금으로 준 돈과는 별개로 나중에 도움이 될까 해서 모아둔 돈이었어요. 은행에 가서 통장을 정리했어요. 창구 직원이 확인차 물어봤지만 단호하게 답했죠. 원래 제 돈이니까 제 노후자금 계좌로 넣어달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서류들도 차례로 정리했어요. 그동안 현수와 정미를 위해 지원한 내역들을 하나하나 기록해뒀던 거예요. 결혼준비금, 신혼여행비, 집보증금 일부, 생활비 지원까지 적어놓고 보니 생각보다 많은 액수였어요. 이젠 내 인생에 비 같은 사람은 없어야지.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미술교실에서는 봄 전시회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선생님이 제 작품을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거든요. 색감도 좋고 구성도 훌륭하다면서 꼭 출품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린 건 작은 정원 풍경이었어요. 평범해 보였는데 선생님과 다른 분들이 모두 칭찬해 주시니 기분이 좋았죠. 전시회가 열린 날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제 작품 앞에도 여러분들이 서서 감상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어요. 이런 기분을 느껴본 게 정말 오래간만이었거든요. 며칠 뒤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역신문 기자분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미술교실 전시회 작품을 보고 연락했는데 인터뷰와 작품 소개를 문화면에 실어도 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늦은 나이에 시작한 그림이 이렇게 수준이 높아서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신문에 제 사진과 작품이 실렸을 때는 동네가 완전히 들썩였어요. 동네 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미술교실 친구들도 모두 기뻐해 주셨죠. 그런데 며칠 뒤 정미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신문을 들고 와서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정미가 애원하는 표정으로 다가와서는 기사를 봤다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유명해지실 줄 몰랐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 풀고 예전처럼 지내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정미야, 내가 그랬잖아. 시댁을 잘못 만났다고. 정미는 당황한 얼굴로 말을 잊지 못했어요. 그래서 생각했어. 그런 시댁 없애줘야겠다고. 이제 정말로 없애줬잖아. 순간 거실 안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어요. 정미의 얼굴이 새하얘졌죠. 그때 서랍에서 통장과 서류들을 꺼내 놓았어요. 정미가 그걸 보자 눈이 커졌어요. 그동안 너희 위해 모아둔 돈들 다 정리했어. 이제 내 노후 자금이야. 어머니, 그게 무슨... 결혼할 때 준 돈만 해도 얼마인지 알지. 그 외에도 이것저것 지원한 게 얼마나 되는지. 정미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더욱 하얘졌어요. 그 액수가 생각보다 컸거든요. 나 너희 시대 다니니까 이제 그런 의무도 없어졌잖아. 정미가 울먹이며 매달렸지만 더 이상 통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사람이 입으로 한 말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야. 나는 그 책임 내 대신 져줬을 뿐이야. 뒤돌아서서 부엌으로 향했어요. 정미는 그대로 굳은 채 서 있더라고요. 이제 갈 시간이라고 말하자 정미가 울면서 나갔어요. 그날 이후 정미는 더 이상 함부로 찾아오지 않았어요. 현수도 전화를 하긴 했지만 예전처럼 정미 편을 들지는 않았어요. 아마 정미에게서 돈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동네 분들의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신문에 나온 후로는 오히려 존경의 눈빛으로 봐주시더라고요. 품격 있는 어른이라고 칭찬해 주신 분들도 많았어요. 그날 밤 일기를 쓰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복수는 분노로 하는 게 아니라 품위로 끝내는 거라는 걸요. 정미를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게 된 지금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미술교실에서 새로운 작품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밝고 희망적인 그림을 그리고 싶었거든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기분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2달이 지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마당의 텃밭을 돌봐요. 상추 몇 개 잎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 기르는 채소들이거든요. 미술교실은 일주일에 3번 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수채화만 배웠는데 이제는 색연 필화와 파스텔까지 도전하고 있죠. 선생님이 제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선자 씨, 다음 달 시민회관 전시회에도 출품하시는 거죠? 네, 물론이죠. 이제는 그림 그리는 게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에요. 붓을 들고 캔버스 앞에 앉으면 온 세상이 조용해지는 기분이거든요. 복지관에서 새로운 활동도 시작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도시락 봉사를 하게 된 거예요. 영희 씨와 몇 분이 함께 하는데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선자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도시락을 전달하며 어르신들과 나누는 대화가 마음을 따뜻하게 해줘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동네 분들의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정미 씨 시어머니로 불렸는데 이제는 오선자 여사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오선자 여사님, 참 당당해지셨네요. 신문에도 나시고 정말 멋있으세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나 수영장에 갔을 때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어깨가 절로 펴져요. 며칠 전에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시민회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제 그림을 보고 개인전을 제안하시더라고요. 아직 실력이 부족한데요. 아니에요. 어르신의 그림에는 진정성이 있어요. 늦게 시작했지만 그 열정이 작품에 고스란히 드러나거든요. 개인전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녁에 집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예전에는 이 시간이 가장 외로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평온해요. 현수는 가끔 안부 전화를 해요.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연락하고 있어요. 정미는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아요. 아마 할 말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상해요. 예전에는 아들 부부 생각만 하며 살았는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충실해요.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들도 있고요. 일기를 쓰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이젠 누구의 어머니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야지. 그동안 시어머니 역할, 어머니 역할에만 매달려 살았는데 이제는 오선자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미술교실에서 만난 분들도 저를 며느리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림 그리는 오선자로 봐주시거든요. 그게 참 좋아요. 지난주에는 정말 뿌듯한 일이 있었어요. 봉사활동을 함께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자 씨 보면 용기가 나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구나 싶어서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텃밭에서 상추를 따며 생각했어요. 착함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무조건 참고 양보하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것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품격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배웠어요. 정미에게 복수할 때도 품위를 지켰던 게 지금 생각해보니 잘한 일 같아요. 새로 시작한 파스텔 그림을 보면서 미소가 지어졌어요. 밝고 희망찬 색깔들이 제 마음과 닮아 있었거든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제가 주인인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품격 있는 복수는 결국 스스로를 지키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자유는 누군가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죠.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오선자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착함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입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이 미덕은 아닙니다. 때로는 단호함이 필요하고 자신을 지키는 용기가 필요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선자 어머니처럼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도 얻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언제든 자신만의 삶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